와인 라벨 읽는 법 How to read 와인 라벨. 다섯 번째 와인은 호주 카셀라 패밀리의 옐로우테일 시라즈입니다. 시라즈는 프랑스에서 시라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론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이고요. 호주에서는 주로 시라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라벨을 보면요. 생산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이고요. 생산 지역은 백라벨에 와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 와인 맵을 보시면 이 카셀라 패밀리의 와이너리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리베나 와인 지역에 조그만 소도시 옌다에 위치하고 있는데 리베나라는 지역 이름이나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지역 이름이나 리베나라는 지역 이름을 사용한 와인보다는 풍계가 좀 떨어지는 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인 이름은 옐로우테일 시라스인데요. 보통의 경우 지역 이름 플러스 품종, 리베나 시라스라든지 이런 지역 명칭 플러스 품종으로 와인 이름을 네이밍하는데 이 와인은 옐로우테일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품종을 합쳐서 옐로우테일 시라스라는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요. 등급은 아무 표시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등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와인을 생산한 자, 와이너리는 카셀라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옐로우테일 와인즈의 홈페이지를 보면 연대표가 195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50년부터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작업자인 필리포와 마리아 카셀라가 1957년에 이태리 시칠리에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하였는데 초기에는 포도만 재배해서 재배된 포도를 니고시앙에게 넘기는 비즈니스만 해왔었고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자체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이 될 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와인만 생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당시 프랑스 와인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자를 만나게 되고 옐로우테일이라는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하고 즐겁고 쉽게 고르고 쉽게 마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든다는 컨셉으로 미국의 와인 수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초 목표는 25,000 케이스 수출이 목표였지만 당해 연도에 100만 케이스가 넘는 수출 실적을 이루어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2020년도 즈음에는 60개 국가에 수출하는 와인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미국 전역, 전 세계 60개국의 편의점에 깔리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셀라 패밀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 종류를 보면요. 우선 기본 등급인 병에는 아무런 표시는 없지만 홈페이지는 아이코닉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코닉 레드와 아이코닉 화이트 이렇게 레드와 화이트를 분리시켜 놓았는데 아이코닉 레드를 보면 피노누아, 메를로, 시라스,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블렌딩 와인으로 시라스 까베르네 즉 시라스 까베르네 소비뇽이겠죠. 까베르네 멜롯,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롯을 블렌딩한 것. 그다음 빅 볼드 레드, 제미 레드루 이 두 가지는 블렌딩 와인이고요. 화이트 와인을 보면 아이코닉 화이트라 부르고요. 리즐링, 피노 그리지오. 피노 그리지오는 피노 그리와 같은 품종입니다. 소비뇽 블랑, 세미뇽 소비뇽 블랑 두 개 블렌딩한 거고요. 샤도네. 이렇게 아이코닉 시리즈는 만 원대에서 팔리고 있고 한 등급 위에 리저브급이 있는데 메를로, 시라스, 까베르네 소비뇽 세 종류가 있는데 2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비싼 고급 와인을 취급을 하지 않고 대중적인 와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 파고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 벽 옆에 있는 조그만 로고가 있죠. 이게 비건 프렌들리라는 로고인데요. 채식주의자의 식단에 맞춰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와인이다. 이렇게 해서 즉 건강에 좋다 이런 말도 되겠죠. 이런 비건 프렌들리 와인들을 개발해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퓨어 브라이트 시리즈가 있는데 이 와인들은 통상의 와인에다가 도수를 낮춰서 알코올 도수도 낮추고 칼로리를 낮춰서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은 와인이다. 라는 컨셉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는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요. 피노 그리지오, 소비뇽 블랑, 샤도네, 피노누아. 이 와이너리의 또 한 가지 전략은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들을 칵테일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칵테일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꼭 와인으로만 마실 게 아니라 칵테일로서도 파티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또 대중에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갈 아이템은 로제 와인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레드 와인은 레드 품종의 포도를 따와서 세척한 후에 껍질째 씨가 있는 채로 착즙을 해서 거기서 나온 주스를 가지고 발효시켜 담그는 와인이 레드 와인이고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청포도를 가지고 청포도에서 껍질을 벗겨내고 알에서 나오는 주스만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화이트 와인인데 로제 와인은 청포도를 껍질채로 착즙해서 주스를 뽑고 그 껍질을 8시간 내지 10시간 후에 건져냅니다. 그러면 그 껍질에서 색소가 어느 정도 그 주스에 착상이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발효시키니까 화이트 와인이 되지 않고 핑크빛을 핀 로제 와인이 됩니다. 그렇게 로제 와인을 만든다라는 제조법을 하나 공부를 했고요. 또 새로운 품종 모스카토가 있는데 모스카토는 본래 이태리 품종입니다. 아이스 와인처럼 아주 진하게 달지는 않고 경쾌하게 단 그리고 그러나 꽃향기가 가득한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스틸 와인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세미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와인입니다. 여기서 핑크 모스카토나 레드 모스카토는 아까 말씀드린 로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포도 껍질을 얼마나 오랫동안 주스에 담그냐에 따라서 레드 색깔이 나거나 핑크 색깔이 나는 모스카토 와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와이너리의 특이한 와인은 위스키
바렐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보통은 고급 포도주의 경우 발효조에서 발효를 시킨 후 오크통에 담아서 1년 내지 2년 동안 있다가 빼낸다. 병입한다. 이렇게 고급 와인의 경우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바렐, 오크통을 주로 위스키 제조하는 업체에서 사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스키 바렐 시리즈는 그렇게 위스키를 담갔던 통을 가져와서 포도 주스를 한 30일 정도 담가둔다. 그래서 그 오크통에 잠재되어 있던 향과 맛을 뽑아내는 그런 위스키 바렐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와인 종류도 있다. 이런 것을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옐로테일 와인은 제가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와인이 필요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와인을 사야 될 때 보면 항상 있었던 와인인데 아무래도 경험을 해보지 않던 와인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 와인에 대해 스터디를 해보니 이 와인은 실패하지 않고 쉽게 사서 드실 수 있는 말 그대로 편의점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 와인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네, 오늘은 즐겁고 easy to choose, 고르기도 쉽고 easy to drink, 마시기도 쉽고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도 쉬우며 또 fun, 즐거운 편의점 와인, 세계적인 편의점 와인 옐로테일 시라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 병에 300만 원, 350만 원짜리 와인도 있고 본 로마네 같은 경우는 5개 시리즈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와인도 있지만 마실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싸지만 항상 옆에 있어 즐길 수 있는 와인. 무엇이 좋은 와인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와인이었습니다.